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4월 22일입니다. 이제 이 방송은 이제 4월 23일 날,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오늘 4월 22일 오늘 경상북도 김천 혁신도시 감사스마일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대장님을 뵈러 오늘 오후에 내려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 먼저 토요일날 방송분을 녹화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또 어제는 또 강남에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거의 한 2년 만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강남역도 정말 2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19 이제 좀 약간 거리를 해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삼송에서 강남까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1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도 너무너무 좋았고 아침 방송하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좀 미안했지만 그래도 빨리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 10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아무튼 어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방송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꽃길,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좋고 내일은 올 것이기 때문에 좋고 오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에 좋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어 가시기를 라는 아침 좋은 글로 오늘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제가 김은혜 경기 북부 주민의 일방적 희생과 고통성장으로 갚겠다 뉴스이스의 송기현 기자님 기사와 그리고 머니투데이의 고양시 철도 버스 노선 대폭 확충 4차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 가지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일단 고양시가 이제 2022년 고양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을 했고요. 관련해가지고 철도망이라든지 이제 작년에 이제 4차 국가 철도망이 많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4차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 용역을 갖다가 지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입찰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고요. 지난 21일. 일단 먼저 수도권 강역 급행열차 GTX-A, 대곡 소사선, 고양 은평선, 인천 2호선, 그다음에 일산선 연장, 신분당선 서부 연장, 대장 홍대선 다양한 철도 노선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 고양시는 아직까지 현재 가치가 낮고 현재 가치 그다음에 수요가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제가 빠르면 내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수요라든지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철도 교통만으로 좀 부족한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가지고 철도 노선과 연계 및 환승 체계를 그래서 아마 킨텍스역이라든지 창릉역,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복합 환승센터까지 그리고 킨텍스가 더 나가서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킨텍스 제3 전시장 건립까지 그리고 CJ 라이브시티까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격한 인구 증가라든지 차량 통행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4차 고양시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버스 굴곡 노선 및 중앙로 등 혼잡 완화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 고양시가 정말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도로망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통일로도 통일로지만 이 중앙로 같은 경우에도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하고는 4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장을 갖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새롭게 도로를 또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가지고 4차 고양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6월 1일 날 새로운 시장님 포함해가지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갖다가 경주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아무튼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북부 파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아직까지 지금 경기도지사가 야당의 국민의힘에서 결정되진 않았지만 저는
경기 북부 주민의 일방적 희생과 고통, 성장으로 갚겠다. 이 이야기가 정말 와닿아서 오늘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즉 다시 말해서 강북 구간에 통행요금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통의 불평등을 상당히 많이 감수하고 살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물론 선거 때 이런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뭐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지사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선출되게 되면 경기 북부의 이런 교통이라든지 이런 희생이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경기도지사가 지사님이 되었으면 하고요. 더 나아가서 고양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고양시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 고양시장이 꼭 되었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들 모임에서 강남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정말 제 동기들,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들은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북에 거의 있지 않고요. 다 한강 이남에 많이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종로라든지 광화문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만나지 않고 다 강남에서 만납니다. 강남에서 만나는 이유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뭐 인천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저처럼 삼성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 오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문득 5월 달에 이제 한 5월 20일쯤에 개통이 예정되는 신분당선 석부 연장을 보니까, 정말 신분당선 석부 연장은 저는 이제 신사과 연결되면 당연히 삼성에서 이제 신사로 환승해가지고 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남부에 있는 수원이라든지 광교라든지 판교에 있는 분들이 더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강남역에 내려가지고 2호선을 환승해가지고 9호선을 갔다가 갈아타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환승을 해가 여의도로 갔는데, 신분당선이 이제 신사역까지 연장이 되면 9호선을 갔다가 한 번 만에 환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년역, 신노년역. 그러니까 9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7호선까지도 너무너무 이제 환승이 용이하게 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분당선이 정말 황금 노선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전에 이 신문 기사를 갖다가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GTX A부터 이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하겠다, F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A하고 이제 B하고 C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D하고 E하고 F는 지금 결정은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노선도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F 노선은 지금 기존에 서해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회선이라든지 이쪽 구간만 지금 없거든요. 이거는 또 이제 9호선하고 4호선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다 연결된다고 하면 이 F 노선도 불가능한 노선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덕소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검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검단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DMC로 해가지고 이제 이 평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이건 제가 봤을 때 강북 횡단선으로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이야기했던 용산까지로 가는 게 아니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아래쪽으로 삼성 구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D노선 8단까지 가는 걸로, 하남으로 가는 걸로 해서 이제 새롭게 지금 노선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또 D노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로 해서 곤지암까지 가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새롭게 노선을 갖다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노선을 갖다가 조금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북 횡단선으로 하게 되면 신분당선 사업성이 상명대에서 연결이 되면 상당히 좋아지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평창이라든지 정릉이라든지 이게 상명대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DMC도 그리고 이제 청량리, 신내까지 여기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강북 횡단선하고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GTX-A의 파급 효과를 지금은 느끼실 수 없겠지만 빠르면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런 파급 효과를 좀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대곡에서 연신내 구간이 지금 창릉이 지금 이제 결정이 됐어요. 창릉 역사를 갖다 짓겠다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토지 보상이라든지 입주 시기보다 먼저 개통을 갖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2024년 6월 정도면 창릉역도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입주가 아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사가 덩그러니 있다는 게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삼성 구간은 만약에 GTX D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GTX C라든지 A가 지금 세 개가 맞물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례신사선이라든지 2호선도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구간이 빨리 GBC 그런 타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논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걸 진행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정말 GTX A는 반쪽짜리 노선, 즉 다시 말해서 강남을 갖다가 지나가긴 지나갈 텐데 이제 삼성 구간은 무정차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당분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뉴스 기사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 지도를 보고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요. 아직까지 경기도지사 경선주자고요. 아직까지 결정되진 않았는데 20일 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져가지고 도로, 철도, 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첨단산업 테크노밸리 개발 등이 담긴 김은혜표 경기 북부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경기 북부 주민의 일방적 희생과 고통, 성장으로 갚겠다. 이게 꼭 빈말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은혜 이분께서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로 될지, 다른 분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에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들어오시는 경기도지사가 정말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차별화 두지 않고, 저는 이왕이면 경기 북부로 해가지고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더 많이 확충을 좀 해주기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집값 안정이라든지 서로 간에 인서울을 갖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북부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6.25 전쟁 직후부터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왔고 중첩 규제로 제대로 된 지역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북부 도민들의 오랜 열망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 북부다 보니까 북한과 인접해 있고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린벨트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피해 아닌 피해가 지금 있었고요. 창릉 3기 신도시가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는 국방부 땅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창릉 3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화전이 아마 저는 신규 택지로 지금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창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서울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당장 살 집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규 택지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신도시 옆쪽에 이런 화전의 그런 택지도 신규 택지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기 북부 성장 전략이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철도라든지 도로망만 들어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창출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GTX F 북부 노선의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과 또 김포공항에서 고양시를 거쳐가지고 파주 출판단지까지 연결하는 9호선 서부선을 또 신설하면서 고양시 삼성지구와 용산을 연결하는 신분당 석부 연장선을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재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교통 확충망을 조금 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말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5월 10일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경기 북부로 이어지는 서울 지하철 노선 연장도 중앙정부와 협력해가지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서울, 강북, 그러니까 경기 북부, 서북부가 정말 차별받지 않고 더 좋은 앞으로 그런 미래가 펼쳐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금융조건 운영기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파주시에서 고양시를 거쳐 서울시까지 연결하는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포천 남양주시에 서울시를 거쳐 구리시까지 연결하는 서울 북부 고속도로라든지 일산대교 무료화 이런 것들도 공론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분께서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후보들도 만약 같은 당에서 이런 공약이 채택된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외국 유명대학 캠퍼스라든지 세계적인 R&D, 스타트업 유치하고 이런 관련해가지고 GTX 등 신개념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해가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한다는 계획도 지금 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말뿐인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갖다 하지 않았으면 좋을 듯 하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경기도지사가 나오더라도 경기 남부는 지금도 촘촘합니다. 그러나 경기 북부는 너무너무 지금 부족하고요. 부족하다 못해 그냥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3호선과 경의중앙선으로 그냥 계속 제가 어젠가 그젠가 아무튼 3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분들이 정말 분통이 터져가지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경복궁역에서 이제 3호선이 이제 가고 오고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근을 거의 1시간, 2시간 좀 늦게 출근을 했고 출근 대란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정말 삼송이나 고양시에서 출근을 갖다가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로 서울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를 출근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신분당선 서부연장의 예타를 통과시키고 또 여기서 이야기 드렸던 관련된 GTX-F라든지 GTX-D라든지 GTX-E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5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또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아시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조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5월 10일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매도인들도 그냥 5월 10일이 지나서 판단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매수인 분들도 5월 10일 지나서 대출이 좀 완화된다고 하면 그때 또 내 집 마련을 하자라고 또 이렇게 많이들 지금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22일인데 이제 4월도 어느덧 이제 마지막 하반부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 머지 않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을 갖다가 마무리를 짓고 결론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특례시가 말로만 이제 고양 특례시가 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시의 철도라든지 버스 노선이 대폭 확충이 되면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GTX-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양한 철도 노선들이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결정이 되고 또 빠른 노선들 같은 경우는 일산 예를 들어서 대구 소사선, 일산에서 소사까지 연결되는 내년 1월에 지금 개통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피부에 와닿으실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아직까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사까지 연장이 됩니다. 5월 한 20일 정도에 되면 신사까지 신분당선 연장되기 때문에 아직도 신분당선을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분당선을 타보시면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고요. 빠르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올 하반기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또 신사에서 용산까지 착공도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 경기도지사가 되든 간에 6월 1일 날 고양시 그리고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공약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경기 북부, 우리 서북부, 그 다음에 고양시에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꼭 선출을 해서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고양시, 그리고 서북부, 그 다음에 경기 북부가 되기를 감사 스마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금요일인데 토요일날 제가 이 방송을 올릴 겁니다. 제 김천 잘 다녀오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